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박성재 전 MBC 사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었지요. 9일 윤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최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는지 정확히 따져 묻는 기자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실은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답변하지 않겠다고 어물쩍 넘어가려 하겠지만 적당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날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 나중에 특검이나 헌재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9일에 진행된 윤석열 기자회견은 혹시나가 역시나였지요. 특히 최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관련 질문에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최병 특검에 대해 지금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그것이 나중에 검찰로 송치돼서 또 2차 보완 수사를 거쳐서 또 아마 기소될 사람들은 재판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저는 이 수사를 지금 담당하고 있는 수사 관계자들이나 또 향후에 여기에 대한 재판을 담당할 관계자들도 모두 저나 우리 국민과 똑같이 그리고 최상병의 가족들과 똑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히 진상규명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 할 수가 있겠으며 그리고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이게 군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결국 민간 사법기관에게 넘어가서 이런 진상규명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어떤 진실을 왜곡해서 책임 있는 사람을 봐주고 또 책임이 없는 사람 또는 책임이 약한 사람한테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이런 것 자체가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잘 지켜보고 아마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또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아마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또 결과를 잘 설명을 할 것인데 그걸 보고 만약에 국민들께서 이거는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은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지금 시작한다고 발표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그 입장을 또는 언급을 하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오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언급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잘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특검 문제는 제가 지난 1월에 제2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야당도 집권 시기에 어떤 특검 여론이 비등했을 때에는 늘 주장하는 것이 검찰 수사가 또는 경찰의 수사가 봐주기 의혹이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특검을 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으로 그런 특검 여론을 늘 반대하고 이렇게 해왔습니다. 맞습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정해진 검, 경, 공수처 이런 기관의 수사가 봐주기나 부실 의혹이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도이친이 하는 이런 사건에 대한 특검 문제도 사실은 지난 정부 한 2년 반 정도 사실상은 저를 타겟으로 해서 검찰에서 특수부까지 동원해서 정말 치열하게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 수사가 지난 정부에서 저와 제 가족을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것인지 봐주기 수사를 하면서 부실하게 했다는 것인지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자체가 저는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지금까지 한 20여 년이 넘도록 여러 차례 특검을 운영해 왔습니다만은 다 그런 관점에서 여야가 의견 일치를 보고 이렇게 해온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난번에 저희가 제2요구해서 했던 그 특검에 대해서는 지금도 여전히 할 만큼 해놓고 또 하자는 것은 그야말로 특검의 어떤 본질이나 제도 취지와는 맞지 않는,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그냥 정치 이런 공세, 정치 행위 아니냐, 진상을 가리기 위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은 여전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특검 반대이자 거부권 행사를 밝힌 것이지요. 이러면 윤석열을 믿어준 이재명 대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여당이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 수년간 지금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습니다. 박지원 당선자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사과와 유감으로 퉁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김건희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 답변은 국민과 야당에 대한 배신 행위입니다. 국민과 야당은 그래도 혹시나 변했겠지라고 기대했지만 대통령은 역시나 변하지 않았고 주특기인 변명만 계속하십니다. 김건희 특검은 전 정부에서 사실상 자신을 겨냥한 수사였다며 둘러대시지만 현 정부 검찰 보고서에 적시된 23억 원의 차익은 무엇인가요? 또한 관련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 등에 대해서는 변명도 없습니다. 양평고속도로는 어디로 갔나요? 최상병 특검법을 거부한다면서 공수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 하시지만 지금까지 공수처 수사 진행 등을 신뢰하시나요? 국회가 야당이 제대로 투쟁해야 대통령이 변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민희 당선자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정파 낭비 수준이다. 사람의 본질은 안 변한다. 윤석열의 적은 윤석열이다. 지금이 기자회견 열어 자랑할 때인가? 국민소득 5만 불이라니 뭔 흰소리인가? 지금 국민은 힘들어서 못 살겠다 아우성인데 라고 일갈했습니다. 황교익 작가도 하나마나 질문에 들으나마나 답변이라고 일갈했지요. 자, 그러니까 결코 변하지 않는 것이며 그 문제는 변하지 않는 이유, 즉 변해야만 하는 상황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안 된다 이거지요. 총선 패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보면 그동안에 제가 미흡했던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이 뭐였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민생에 있어서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국민들께서 체감하는 변화가 많이 부족했다. 그리고 정부의 이런 정책과 이런 것을 국민들에게 좀 설명해드리고 또 좀 소통하는 것이 많이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옳은데 그걸 국민들이 몰라준다. 그걸 더 잘 알게 하겠다는 지난달 16일 국무회의에서의 발언과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이겁니다. 이러니 대화나 협치의 상대가 아닌 것이며 그러니 윤석열 정권은 이제 종결시켜야지요. 김유한 목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흔히 신은 전지전능한 존재랍니다. 그러나 전지전능한 신조차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가령 아무리 전지전능한 신도 네모란 원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즉 신의 전능성이란 아무 것이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합리적인 것을 할 수 있는 힘을 뜻합니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한 후 야당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권과 대화를 요구하고 필요하면 국민을 위해 협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을 흘릴 때 나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다. 나는 지금도 그 생각에 추호의 변함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대화와 협치의 상대가 아닙니다. 대화와 협치가 가능한 자격 여부를 떠나 그럴 능력이나 지능이 없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한심하고 무능한 정권과 무슨 대화를 한다느니 무슨 협치를 한다느니 하는 것은 시간 낭비를 넘어 백척간두에선 나라를 아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수렁에 빠진 한국 정치를 복원하고 한국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보듬고 외교안보 역량을 복구하고 나라의 기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루속히 윤석열 정권을 종식하고 새로운 정부를 구성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이 현 시국에서 대한민국을 위하는 유일하게 옳고 합리적인 길입니다. 윤석열 정권과의 대화나 협치는 전지전능한 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물며 미약하기 그지없는 인간 정치인이 마치 무슨 전능한 존재라도 되듯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는 듯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당 정치 지도자들이 그럴듯한 착각에 빠져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은 침몰하고 있습니다. 나라의 안위를 진심으로 근심한다면 야당 정치인들은 윤석열의 하야를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투쟁을 시작하십시오. 라고 일갈했습니다. 윤석열의 최혜병 특검 거부권 행사는 곧 윤석열 정권 하야 투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